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형이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정부와 그리고 여당과 의협이 적극 합의를 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여기서 전공의만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오전에 민주당과의 그 합의를 시작으로 오늘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너무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서 핵심적인 내용만 짤막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마쳤고 또 오늘 오후에 전공의가 반발을 하자 2시 40분경에 장소를 옮겨서 정부와 그리고 의협 간의 이 합의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전히 그 전공의들은 강력 반발한다며 이 자기들은 돌아갈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이젠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고 남은 건 국민들의 비판과 여기서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고 이제는 그 의협 내부에서도 최대 집시를 비롯해서 이런 집행부를 탄핵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분열이 시작됐을 때 더 이상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타임라인 순으로 짧게만 핵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최대 집시와 또 한정혜 위원장이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40분쯤에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또 보건복지부 측과 합의를 한 상황이죠. 일단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과 의협이 의대 정원 그리고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하겠다며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논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이 14일이 정말 기나긴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위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합의 무효화와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했는데요. 젊은 의사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하고 있고 잘못된 정책들이 철회될 때까지 총파업을 불사하며 끝까지 투쟁한다는 사람들까지 나왔는데요. 일부 전공의들은 역시나 파업 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집시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면서 파업에 동참해준 교수님을 생각하면 돌아갈 면목이 없다고도 얘기하는데 일단 다시 얘기하지만 파업이 아니라 진료 거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대 집시 입장에선 충분히 절차적으로도 정당했으니까 이제 현장으로 다들 돌아가라 이런 입장인데요. 당연히 지금 국민들이 분노한 상황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그게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발도 이렇게 뛸 수 없는 게 오늘날 그 현실이고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들은 철저히 엘리트 의식에 찌들어서 국민들의 이 분노는 전혀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야기만 계속 주장하다가 오히려 민심을 잃었고 그런 상황이 심지어 국민 자꾸 하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한 게 팩트죠. 당연히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니네가 뭔데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 말하냐? 최대집은 합의하고 남은 의사들은 여전히 반대하는 형식을 취하는군. 국민들이 이렇게 화났는데 여전히 복귀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만희가 제일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정광훈에 비하면 천사였고 최대집이 최악의 의사인 줄 알았는데 전교 1등 전공의에 비하면 참의사였다.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공유 드리기도 했지만 전교 1등을 한 의사라면서 이 설문조사를 올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았고 결국 역풍이 불어갔고 호되게 혼쭐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 암기 위주의 교육, 입시 위주의 이런 제도로 계속 무한 경쟁 속에서 본인들이 남들을 당연히 이렇게 하대하는 게 낮게 깔고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암기 잘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공부를 조금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판사, 검사, 의사 이런 직업을 가지고 국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능력과 그리고 관심사가 다른 걸 받아들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실체가 제대로 드러난 거고요. 명분을 잃은 전공의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눈치 게임이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집시도 전공의의 반발에 더 이상 집단 행동은 안 된다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까지 저렇게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전공의 측 박지현 씨는 오전에 또 대통령을 비꼬려 하다가 오히려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슨 또 안전가옥 얘기하고 무슨 참모 얘기해서 네티즌들이 또 따끔하게 혼쭐을 내기도 했었죠. 아무튼 핵심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
싸울 거라는 걸 밝힌 거고요. 악의적 댓글과 게시글에는 PDF로 이걸 보관해주면 상황이 마무리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모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막 피켓을 들고 나오자 정부와 의협은 서명식 장소를 급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 이어서 정부 측도 이 의협과 합의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합의에 전공의들은 합의 무효다, 최대집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최대집 마음대로 도장을 찍은 거다, 이건 저 사람 혼자의 뜻이다, 우리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애초에 그렇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합의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나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저건 저 개인의 뜻이지 내 뜻과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상식이죠. 그리고 투쟁을 하려면 최소한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혀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이들의 그저 밥그릇을 챙기려는 듯한 움직임, 거기에 심지어 자꾸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의 마음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계속 최대집한테 정권을 준 거 아니다, 난 이거 인정 못한다,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상황에서 저게 얼마나 갈까요? 당정, 의협, 극적 타결에도 전공의는 계속 반발을 한다면서 대구 지역의 700명은 업무 미복귀 했다는 소식까지 보도가 됐는데요. 등에 칼 꽂냐, 합의문 놓고 최대집 씨와 전공의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집은 계속 현장으로 돌아가라, 의료계 분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여당과의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친 것이라고 최대집 씨는 거듭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대전협 측은 재협상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라면서 파업 중단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박지현 씨는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입장을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는데, 박지현 이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막 짜고 이 판을 벌인 거냐, 그러니까 최대집 씨는 뭘 짜고 이 판을 벌이냐, 우리가 충분히 저기에 안을 반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막 댓글로 최대집 독단으로 서명한 거고 애꿎은 전공의만 희생양이 된 것 같다, 국민들이 힘을 실어달라, 이러니까 전교 1등끼리 알아서 잘해봐라, 평소에 그렇게 국민들을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힘 실어서 뭐하냐, 이미 민심을 잃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과 의협이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또 복지부와 의협도 이렇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회장 최대집을 비롯해서 이번 전원을 탄핵한다는 그런 결의까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회원 전체 의사에 반해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합의안에 독단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저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베 아웃, 최대집 탄핵, 이런 얘기까지 계속 퍼지고 있는데요. 저렇게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난 상황에 심지어 국민들의 마음도 못 얻고 민주당과 정부와 의협은 공식적으로 저렇게 합의까지 했고, 이런 상황에 전공의가 떨렁 남아갖고 무엇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생각은 함부로 반영할 수 없는 게 당연한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의료계 안에서 분열이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이 안에서 야 이거 어떻게 나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정의당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의대 증원, 공공의대 원점 재검토 합의에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데, 정의당은 여태까지 이게 한창 뜨거울 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타임라인 순으로 쭉 봤는데요. 아무튼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진료 현장에 복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열이 더 이뤄질 수밖에 없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추후에 국민과 시민의 차이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걸 좀 요약해서 정리해드릴 예정인데요.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의사를 비롯해서 자칭 엘리트들의 민낯, 판사, 검사, 의사, 이런 사람들의 실체가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앞으로도 꾸준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